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게 한이 된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보내신 절절한 편지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중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최상병.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른 지난 6월 10일 마침내 최상병 특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무리한 수색 지시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장 보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 없이 수색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죠.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기관 이첩이 의무화되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절차에 따라 경찰청 이첩을 보고하고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인 7월 31일 국방부는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자 그는 항명 혐의로 직무정지되고 자료는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방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추측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VIP 경로설입니다.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후 수사 관련 모든 절차가 취소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번호가 대통령실 내선 번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에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해임 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맡으면서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축소 발표된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일이 발생하며 논란은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사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1년 후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론을 내렸으나 유족 측의 이해 제기로 현재 검찰이 재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청탁 의혹도 받고 있지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최상병 특검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며 특별검사의 규모도 전례 없이 큽니다. 과연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길고 긴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특검을 통해 쏟아지는 의혹들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